제주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어장에서 소라와 전복의 먹이인 감태가 뿌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해녀들은 누군가 몰래 채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4.3의 비극을 치유하자는 국제청원운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줄어드는 데다 급식 보조원은 시급제여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이 사업자로 나서면서 앞으로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이 사업자가 카지노 허가 신청 자격을 갖추자 지역 언론을 통해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투자협약을 맺은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자는 말레이시아 카지노 기업인 겐팅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란딩그룹. 이들 업체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신화역사공원 사업 계획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곳 모두 제주에 투자하는 목적과 계획 중인 시설로 도박산업과 카지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는 이들 업체가 최근 3억 달러를 도내 금융기관에 입금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달러는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최소 투자 규모 기준과 일치합니다. 개발센터는 현재 계획에는 카지노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앞으로 추진될 경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경영관계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계밖에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 내부의 경영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개발센터의 기자회견에 맞춰 도내 일부 언론사들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자가 싱가포르에 운영하는 대규모 리조트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곳의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 제주에도 필요하다는 내용들인데 정작 싱가포르 리조트의 핵심 시설인 카지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이뤄진 언론사들의 싱가포르 출장 취재에는 개발센터와 제주도 관계자들이 동행했고 출장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분란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기자의 눈으로 한번 좀 봐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겐팅에서 냈습니까? 아니면 JDC였어요?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겐팅하고 난팅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사업자가 어떤 그런 경비를 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뭘 바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봐주길 바라는 거죠. 카지노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신화역사공원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바닷속 감태군락은 소라와 전복을 비롯한 바다 생물의 먹이이자 산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을 어장의 감태가 뿌리만 남기고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월읍 동기 앞바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듬성듬성 감태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줄기와 잎은 없고 뿌리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마을 어장 대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어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해녀들은 누군가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감태를 몰래 캐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감태가 아주 잘 나셨어요. 이제 어장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상대에 그 염려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캐가지고 가가지고. 자연산 감태는 바다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전복의 먹이인 감태가 사라지면서 수확량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태가 없어짐으로써 소라 자원이 고갈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해녀분들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라 지금까지 한 50kg 잡던 거지 2, 3kg도 못 잡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해주를 먹는 고기 큰 무리떼가 지나가면서 어떤 피해가 입혔을 가능성도 있고 저희들과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지고 좀 균형을 밝힐 예정입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바닷속 감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해녀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전국 땅값 변동률과 거래량에 따르면 서귀포시 땅값이 한 달 전보다 0.53% 올라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1% 증가해 전국 최고를 보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 기반공사 완료에 따른 기대감 상승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등으로 거래량이 늘고 땅값이 오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석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미군정 아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가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만들어 4.3의 비극을 치유하자는 청원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4.3 사건은 미군정 아래에서 시작됐고 진압작전도 미군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통제 아래 전개된 중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대량 지원했는데 전체 희생의 80% 이상이 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책임에서 미국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4.3 발발 66년 만에 4.3 관련 7개 단체가 4.3의 비극을 치유하는데 미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국제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와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한미 공동위원단을 구성해 추가 진상조사에 나서고 4.3의 완전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해서 사회적으로 치유하자는 접근입니다. 그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파괴된 거에 대해서 복구도 하고 미국이 책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배상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걸 말합니다. 이들 단체는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청원문을 전달하고 한미 공동위원단 구성 지원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4.3 유관 단체들은 오는 10월까지 국내외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뒤 11월 미국 의회에 청원문과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제66주년 4.3 희생자 국가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족회는 먼저 국가기념일 지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위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주 4.3 연구소가 마련한 4.3 증언 본풀이 마당이 오늘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본풀이 마당에는 한병생 할머니와 김행양 할아버지 등 3명이 나와 4.3 때 어린 나이에 겪었던 힘들고 아픈 경험과 기억을 증언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4.3 기념 행사로 시작된 증언 본풀이 마당은 올해로 13번째를 맞았습니다. 급식 보조원이나 초등 돌봄교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임금이 줄고 급식 보조원은 여전히 시급제를 유지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6년째 초등학교에서 급식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인수 씨.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시급제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월급제로 전환해 줄 것을 몇 년째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갭은 좁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월급제로 전환 안 시켜주는 이상은. 그러니까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제 동일 노동을 하면서 동일 임금을 달라. 돌봄교사인 김모 씨는 당장 월급이 줄어들 생각에 속이 상합니다. 새로운 보수 체계를 적용하면 월급이 줄고 신설되는 수당을 감안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 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배우자 쪽에서
받고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죠. 경력에 있어서도 2분의 1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정작 처우 개선비라고 말할 만큼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월급제 전환을 주문하자 제주도 교육청은 연봉제, 월급제, 1급제로 운영되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체계를 월급제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당이 신설됐지만 직종에 따라 기본급이 많게는 40만 원까지 줄게 됩니다. 그마저도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많은 급식보조원은 월급제 전환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개의 임금 체계로 단순화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예전 봉급 체계로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그 외에도 명절 휴가비로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하지만 새 보수 체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수당 등에서도 차별을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비정규직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초고층 카지노 빌딩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왔습니다. 박희수 의장은 오늘 임시회 개회사에서 경관 훼손과 교통 혼잡,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만큼 드림타워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초대형 카지노 운영 계획을 철회하라는 도민들의 뜻을 수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LNG 배관시설 규제 완화 조례안,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례안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는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안전대책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다그쳐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의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초고층 건물 소방 매뉴얼과 장비 등 재난 대책이 부실하다면 제주도가 불수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포근했습니다. 오늘 성산포의 낮 최고 기온은 22.4도로 3월 기온으로는 관측 사상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서귀포의 낮 기온도 5월 초순에 해당하는 21.7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도리가 방류 8개월 만에 바다에 적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모슬포 앞바다에서 제도리가 다른 돌고래들과 어울려 유영하는 모습이 수중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주대 연구팀은 지느러미에 숫자 1이란 표식이 선명해 제도리가 맞다며 다른 돌고래와 무리를 지어 제주 해역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시간 부녀자를 상대로 한 날치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마트 앞에서 60살 고모 여인이 60만 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 당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0시쯤엔 제주시 연동에서 20대 중국인 여성이 가방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법원이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를 받아들이자 기능직 8급인 김 씨를 파면 처리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32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친척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몰래 가입한 뒤 스마트폰 110여 대 7,300만 원어치를 빼돌려 중고 판매상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